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럭키 씨? 안녕하세요. 인도 럭키와 카자흐스탄 오네기입니다. 국경 없는 토론 시작합니다. 자, 두 분 원고 잘 좀 읽어주세요. 네, 이게 갑작스레 시작돼가지고 준비도 안 되는데. 평명이 좋네요. 저는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정신이 죄송합니다. 없어요. 제가 미리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까. 죄송하지만 또 부담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요 인도 럭키와 카자흐스탄 오네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럭키 씨도 한 달 만에 뵙는 거고, 자, 우리 오네게 씨는 세만 씨를 두 번째로 찾아주셨습니다. 네. 저는 처음 뵙는데, 네. 사실 지난 방송 때 저 휴가 때, 그래요? 네,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만나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게 특특하지 않아요? 네? 이름이 오네게예요. 오늘. 아까도 대기실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네. 무슨 말인가 했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난 휴가 때 이제 오네게 씨가 그때 럭키 씨 대신 이제 다니엘 씨랑 같이 국경 없는 토론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를 하면서 오네게 씨가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조만간 누군가가 자리를 비우면 우리 오네게 씨를 제가 또 불러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대신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자리 많이 비워주면. 우리 오네게 씨도 방송 욕심이 상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욕심은 아니고 그냥 불러주면 하는 정도. 네. 어느 한국말도 잘하시고 그리고 보니까 개인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봤습니다. 전공은 언론학이에요. 연세대. 언론학을 전공. 네, 언론홍보 영상을. 와. 아주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이야, 그러네요. 럭키 씨는 일단 어제 돌아오셨어요. 네, 촬영을 어제 마치고. 이제 딱 그 촬영 마치고 어제 왔는데 시차가 지금 8시간이 이게 유럽이랑 그렇죠. 시차이니까 지금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안경 쓰는 게 뭐 때문에 지금 밤새고 지금 잠을 못 잤어요. 지금 이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럭키 씨의 눈이 약간 부은 상태라서 좀 어쩔 수 없이 쓰셨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오네게 씨는 그러면 한국에서 추석 보내셨겠네요. 네. 그렇죠. 그랬죠. 어떻게 추석 보내셨어요? 전 추석 때요. 연휴가 그래도 조금은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첫날은 그냥 친구랑 같이 클라이밍 하러 가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제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송편 안 먹었어요? 송편 같은 거는? 아니요, 안 먹었어요. 그거 꼭 드셔야 되는 건데, 추석인데. 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오네게 씨도 부를 거. 제가 직접 만든 송편을 우리 멤버들이랑 나눠 먹었거든요. 저한테 사진이라도 하나 보여주지 그랬어요. 소고기 사진 저희한테 보내셨잖아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국경 없는 토론 함께 할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비용이 들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이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YTN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면 두 분의 모습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자켓 이쁜 거 입고 왔어요. 꼭 보십시오. 네, 가을가을한 우리 럭키 씨와 상큼상큼 봄 같은 우리 오네게 씨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오늘의 주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최근 인도 정부가 자동차법을 개정해 각종 범칙금과 벌금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멧 미착용 시 100루피에서 1000루피로 10배가 뛰었고요. 음주운전 시 2000루피에서 10,000루피로 인상됐습니다. 이 밖에도 과적, 과속, 교통신호 위반, 구급차 진로방해 등에 대해서도 범칙금이 약 10배가량 올랐다고 하는데요. 인도 정부가 이같이 자동차법을 대폭 개정한 이유는 해마다 15만 명의 국민이 교통사고로 숨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범칙금 강화가 꼭 필요한 조치라는 건데요. 하지만 인상률이 너무 높아서 범칙금으로 한 달치 월급을 내는 경우도 생기면서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교통법규 강화 논란, 과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이현웅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월드톡톡에서 한번 다뤘어요. 근데 보셨어요? 네, 딱 보고 이건 럭키 씨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오늘 주제로 이 인도의 교통법규 강화 논란에 대해서 정해봤는데 인도가 정말 그렇게 교통 문화에 있어서 악명이 높은 나라인가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인도라고 모였을 때 뭐가 좋은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이런 거를 가지고 나오시니까 일단에 조금 공부하고 왔습니다. 네. 사실 워낙 인구가 많고 저도 이게 조금 기사를 찾다 보니까요. 네. 안타까운 곳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아직까지 인도의 1년에 교통으로 사망하는 게 15만 명이에요. 15만 명이면은 네. 상당히 높은 숫자에다가 네. 이게 10만 명 인구를 대비하면은 10만 명에 16명이 1년에 사고 사망당하는 거고 10만 명 중에 16명 정도의 비율로 사망한다고 보면 인구 된다. 비율로 하면은 그렇죠. 퍼플레이션으로 하면 그렇게 되고 네. 자동차 비율로 하면은 네. 10만 개 차 중에서 130개 차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으로 하면은 10만 명 중에서 한국은 9명이 사망이 하는데 네. 자동차는 19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거를 보면은 상당히 놀랍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달 월급이나 이렇게 되지만 조금 또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기준에는 너무나 이게 사다 보니까 네. 사람들은 뭐 위반해도 부담이 안 되고 저도 사실 인도에 운전하다가 보면은 한국에 이게 되게 조금 교통을 잘 지키잖아요. 이게 다 있으니까. 네. 인도에 가면은 정말 아주 그냥 인도 욕 발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계속 왼쪽 오른쪽에서 끼고 또 뭐 진짜 저는 가끔씩 네. 이 횡단보도 이런 거를 왜 만든지 이해가 안 돼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없으면은 심심해 보니까 약간 뭐 장식용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농담으로 말할 정도로 네, 농담을 많죠. 그러니까 이게 안 시키니까 조금 엉망이죠. 그게 조금 이제 넬리도 큰 도시이고 많은 네. 외국인들 오니까 네. 이런 거에 조금 강화시켜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호 위반도 많이 하죠,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이거 보니까 신호 위반이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음주운전. 음주운전도 많나요?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 아까 제가 15만 명 죽나 했잖아요. 거기에 60%가 18에서 35살 사이에 젊은이들이 사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심각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범칙금이 한 달 월급치 정도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생각했다가 지금 럭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 할만하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근데 지금 상황이 월급이 심각하네요. 이게 지금 원래 1,000루피에서 10,000루피가 1,000루피가 한국 돈으로 한 15,000, 2만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000루피가 되면은 한 15만, 20만 정도가 되는데요. 네. 물론 정말 이제 뭐 인도도 빈부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물론 낮은 월급이 있는데 델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월급이 아니더라도 한 10일의 월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전에 어디 방송에서 들었던 게 네. 이제 인도에서 신호 위반이 하도 심각하니까 사람들이 길을 건널 때 되게 외국인들은 되게 막 겁먹으면서 건너는데 네.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내다 보면은 알아서 그냥 지나가면 차들이 알아서 휙휙 이렇게 비켜간대요. 오늘 그게 누구한테 사실인지. 들었어요 이게? 까먹었어요. 정확하게 들으셨네요. 아니, 저는 진짜, 저도 인도에 한국이랑 같이 이렇게 사업 때문에 가잖아요. 길 건널 때, 네. 왼쪽, 오른쪽, 아래, 위를 다 보고 건너가야 된다고 말을 해요, 사실. 이게 왜냐면은, 정말, 어디서 누가 올지는 몰라요, 이게. 그 정도가 가끔씩 무섭더라고요, 이게. 카자흐스탄은 어때요? 들어보니까 카자흐스탄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래요? 네. 우리가 네. 1등 했나요, 이거? 네. 카자흐스탄도 뭐가 조금 좋은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저희는 지역마다 다 달라가지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도시 같은 데는 대도시는 그런 심각한 교통 위반 아예 안 하고 이제 단속이 워낙 좀 엄숙하게 지키니까. 네. 근데 약간 진짜 시골이나 좀 그런 단속이 잘 안 돼 있는 지방들을 내려가면은 아까 인도랑 똑같이 신호 위반 그냥 아예 안 지키고 빨간불인데도 그냥 막 지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시골에서 나왔거든요. 네. 왜냐면 시골에서 수능 보면은 막 혜택 있고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나왔는데. 전략적으로. 예. 시골에서 나왔는데 거의 처음 봤을 때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차들이 진짜 거의 그냥 사람이 지나갈 틈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가 왜 저 신호를 안 지키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네. 거기서 멈추면 안 된대요. 멈추면은 다른 차가 와서 뒤에서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게 위험해서 아예 멈추면 안 된대요. 사람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알아서 쭉쭉 이제 뛰어가서 그냥 네, 그렇게 다녔었어요. 그 카자흐스탄 경우에는 국도에 뭐 동물도 지나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제가 이 원고지를 받으면서 되게 놀랬던 게 저도 놀랬거든요. 처음 들어본 얘기라서. 아, 그래요? 예. 혹시 뭐 좀 지방이나 이런 쪽에 있는 그게 경우를 말하는 거 가축을 아닐까요? 전문적으로 키우는 그런 시골에서는 이제 좀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거기는 정말 이제 차가 거의 안 다니는 지역들이라 가축을 목적으로 그때는 이제 나오지만 네.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옛날에 이거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인도도 고속도로가 4차선이다. 네. 차 2대 소 2마리. 저도 지금이 많이 저 옛날부터 4차선이 있긴 했었어요. 아, 옛날에는 그럼 인도에서도 그 동물들이 도로를 지나는 경우가 지금도 있어요. 많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이 많아요? 고속도로 발전되는 게 지난 4, 5년 안에 한국 회사가 와서 많이 이제 인도 공사하면서 네. 이제 뭐 이 도로의 마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만들면은 나라에서 지켜야 되는데 또 시골의 사람들이 철 가는 뜯어가서 또 따로 뭐 이렇게 도둑질하고 하니까 조금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인도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교통위반 사항은 그럼 음주운전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신호 위반하고 음주는 두 개 다 비슷해요. 신호 위반, 신호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정말 넬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모든 게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하랑 이런 걸 어떻게 받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육 좀 받은 분들은 이거는 나한테뿐만 아니라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사이드미러도 잘 펴서 운전하고 네. 교통위반도 보고 이게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그거 뛰어다고 하면은 시간 보는 게 아니라 큰 사고 나면은 그렇죠. 일이 많던 거잖아요. 네. 근데 교육조 좀 무식하고 사람들은 정말 교통위반도 많이 건너가고 음주운전도 그냥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한 4년 전에 되게 독특한 법을 만들었어요, 인도에서. 네. 인도에는 원래 이 술 파는 가게가 따로 돼 있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정부에서만 팔아요. 마트나 이런 데 안 팔아요. 아. 그래서 고속도로 타다 보면은 이런 술 파는 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운전하다가 지나가다가 술 먹고 운전할 수가 있으니까 고속도로 500m 공간 안에 술 파는 데는 다 없애버려야 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카자흐스탄은 교통에서 어떤 위반 사항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저희는 압도적으로 과속이 가장 큰 과속. 문제입니다. 예, 과속. 그래서 약간 과속이 이제 좀 뭐라 그래야지 제한되는 그런 구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잘 안 지키고 막 그냥 막 휙휙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카메라 설치로만은 그게 단속이 잘 안 되니까 네. 요즘에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법을 개정했는데 그 과속을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해 냈는데요. 이제 국가에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되게 고속도로로 긴 어떤 거리를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네. 그 도시에서 나가는 시점에서 카메라가 이제 그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리고 그 시간대에 대한 정보를 먼저 입력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다른 도시에 이제 도착했을 때에 똑같이 이제 시간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그 시간을 측정하면은 몇 킬로미터당 막
아니야 시간당 몇 킬로미터 정도로 이렇게 차가 운행되는지를 파악이 가능한 되니까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지금 이제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과속으로 정말 이게 사망률이 사실 저희가 1위가 성인병이고 네. 2위가 이제 교통 사고인데 그로 인해서 되게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저도 그랬고 저희 엄마도 그랬고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분명히 초록불인데 지나가는데 막 이렇게 속도 조절을 못 해가지고 휙 이렇게 지나간 차들이 되게 있었어가지고 예, 과속이 굉장히 심한. 가끔씩 네. 한국에 이렇게 횡단보도에 핸드폰 보고 지나간 사람 되게 부러워해요, 사실. 네. 인도에서는. 왜냐하면은 그 핸드폰 보면서 길 건너가는 자신감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아니 근데 사실 횡단보도에서도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가면 안 된다고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차들이 횡단보도만큼은 지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가 한국에는 좀 있는 거죠. 그래요. 횡단보도 건널 때 저희가 네. 이제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한국에서 가다가 잠깐만 서봐 이러면서 가는데 네. 하닥사에서 이러고 잠깐만 서봐 이러면은 오히려 더 과속을 가해가지고 야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손가락질하냐 이러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횡단보도에 선이 있잖아요. 네. 안드로이드가 잘해서 손을 스톱해야 되잖아요. 안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인도는 뭐 이렇게 신호등 지킨다고 해도 네. 차들이 횡단보도에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사람이 그거 사이에 이렇게 걸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참 이거 지키는 건지 안 지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웃으면 안 되는 건데. 네네, 웃으면 자,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주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도에서 이 법이 개정이 됐고 벌금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예. 인도 일부 주정부에서 자체 규정을 도입해서 범칙금 규모를 줄이겠다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나라에서 법이 개정이 됐는데 주정부에서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겠다. 이게 인도 정치의 제일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다 보니까 네. 뭐 이 주마다 법이 다르거든요. 또 이게 또 자기 이제 투표나 이런 거 또 여러 가지 선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네. 우리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크게 좀 생각해야 돼요. 이게는 뭐 누구의 돈을 훔쳐서 뭐 돈 가져간다는 것보다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생각이에요. 이런 법을 옛날에 뭐 미국하고 베트남에도 실시했을 때 사고율이 50%에서 30%로 내려왔어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에 15만 명이 죽습니다. 네. 여기에 10%만 줄여도 우리가 15,000명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정부가 주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 돈을 내겠다고 하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보다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럭키 그리고 오네게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눌 건데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오네게 씨에게 선곡 기회를 드렸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떤 노래를 들어주실지. 네, 어떤 오늘은 노래? 아주 발랄하고 이 아침의 분위기랑 아주 잘 어울리는 네. 대한민국의 자랑.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듣고 BTS. 오겠습니다. BTS죠. 네, BTS의 노래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비가 호강하는 BTS의 작은 역시 것들을 위한 시였습니다. 젊은 분이 오시니까 이게 선택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아니다. 에바 씨하고 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에바 씨 다음으로, 네네네. 네, 굉장히 좀 젊은 선곡. 저랑 비슷한 거네요. 거의 다 생각, 취향 이런 거 다 보니까. 젊은 선곡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자, 국경 없는 토론 저희 럭키 오네게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로 피곤한데도 역시 첼시 로버스 최고 미남 클래스 뿜뿜입니다. 럭키 언니. 박수십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봐주십시오. 인정합니다. 네. 인정. 네, 그리고 각국의 교통사고 정말 문제입니다. 염원대로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처음 보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진영 아나운서와 친근한 럭키 씨 그리고 반가운 오네게 씨 이야기가 너무너무 생생하고 재밌게 잘 들린다고 전선영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요. 만약 이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범칙금을 이렇게 많이 올리면 정말 교통 위반이 줄어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얼마나에 따라 사람이 압박감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긴 합니다. 지금 인도에 있었던 그 범칙금 있잖아요. 벌칙금 이런 게 네. 사실 저도 이게 왜 있는지 생각을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100루피였거든. 100루피가 1,500원이에요. 아. 진짜 점심 한 끼 값이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 내가 급하니까 일단 이거 그냥 옮기고 네. 돈만 내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이 금액이 올리면은 사람들이 조금 놀라움이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한 번 이 20만 돈 내면은 네. 다시는 맞아요. 술 먹고 음주운전 할 때 한 번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큰 금액이 나가야 이게 조금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오네게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똑같이 생각합니다. 범칙금을 이게- 올려야 좀 교통 네. 위반을 덜할 것이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몸소 한번 느껴봐야지 본인이 네. 막 20만 원, 월급이 50만 원인데 20만 원 한 번 위반해가지고 20만 원을 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무조건 조심하게 돼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계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저도 특히 사람의 목숨이 담보되어 있는 교통법만큼은 좀 이런 처벌이 강화되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도 사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관련해서 최근에 좀 많이- 법이 강화되면서 그렇죠. 네. 실제로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렇죠.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킨다 그래도 아무리 네. 생각을 잘하고 있어도 사람이 몸으로 부딪히고 그걸 느끼지 맞아요.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사실 없거든요. 맞아. 우리나라에서도 그 음주운전 관련돼서도 다들 뭐 딱 한 잔 정도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한 게 이 시기에잖아요. 네. 한 잔 먹으면은 괜찮다. 근데 이제는 그 한 잔 먹어도 안 된다는 게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요즘 그래도 그 한 잔만 먹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자리 잡히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 두 분은 한국에서 럭키 씨는 운전을 해보셨고 예. 오네게 씨도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운전 못해요. 안 해보셨고 그러면 뭐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횡단보도 건널 때 네. 두 분 눈에 비친 한국의 교통 문화는 어떤가요? 저는 어떤가요? 한국 교통은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정말 농담 아니라 제가 10년 전에 인도에서 고래체가 한국에 자주 오잖아요, 참깨 사업 때문에. 네. 그분이 저랑 같이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서울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 인도에서 좋은 커렉션을 가지고 와서 네. 한국 차에다가 설치해서 발매는 큰 돈 벌 수 있겠다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커렉션 소리가 그만큼 한국에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 차에 커렉션 자체가 없는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이거 농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되게 놀랐죠. 지금 표정 보니까 한국에서 커렉션 안 쓴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이 쓴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인도에 비하면은 정말 인도에는 길거리에 커렉션 소리가 약간 악기단처럼 계속 끊임없이 빠빠빠 진짜 그리고 또 다양한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소음이 정말 보통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운전할 때는 일단 커렉션 소리가 안 들리고 두 번째는 차선을 기가 막히게 잘 지키는 편이에요. 정말 잘 지켜요. 저는 이 차선 하나만 가면은 걱정 안 하고 운전하거든요. 딱 네. 깜빡이만 켜고 끼고 이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그렇죠. 조금 심심하기는 해요. 한국 운전할 때. 네. 왜냐하면 쓸거 없어요. 네. 운전자의 입장에선 그렇고 그리고 오네게 씨는 운전을 안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버스를 타거나 예, 아니면 예. 횡단보도 건널 네네. 때
카자흐스탄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 교통 문화 어떻게 보세요? 한국의 교통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아주 편리하고 아주 정말 잘 돼 있죠. 일단은 아까 말씀해주신 그 뭐라 그러셨죠? 커렉션. 네. 커렉션이 네. 저도 한국 가서 처음 놀랬던 게 그거였거든요. 왜냐면 길을 딱 가고 있는데 이게 네. 사실 인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그런 길이었는데 네. 뒤에 인도였다고요? 차가 네네네. 네. 계속 얘기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조용히 와가지고 전 알아차리지도 못했어요. 근데 커렉션인데 이것도 안 주고 하니까 뭔가 깜짝 놀래게 되는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게 그래도 조금은 뭐 필요한 상황에서 좀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냥 깜짝 놀래고, 만약에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네. 웬만하면은 저 사람을 밟고 가진 않겠지만, 뭐 모르잖아요, 사람이란 그렇죠. 건. 예. 그래서 그게 충격적이었고, 그 다음에 저는 가장 무서운 게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맞습니다. 뒷정리. 저희 좋아요. 카자흐스탄 네. 오토바이를 거의 안 타요. 배달 문화도, 그래요? 예, 배달 문화도 그렇게 막 발달돼 있지 않고. 네. 근데 한국은 사실 오토바이의 99.9%가 배달 때문에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도로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나 뭐 학교에서 이렇게 다니는데 갑자기 앞에서 휙 지나가거나 저기서 휙 지나가거나 그것도 소리가 너무 엄청 나가지고. 그렇죠. 예, 깜짝 놀래고 오토바이가 가장 무서운 교통이고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선반은 아니고 그 위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짐 올리는 선반이요? 예, 짐 올리는 네. 거기다 짐을 올려놓고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다고요? 네, 그게 왜죠? 아무도 훔쳐가지가 않고. 훔쳐가지 네, 않는다는. 훔쳐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사람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친구의 친구가 미국 사람이었는데 네. 그 사람이 한국에서 놀랬던 게 사람들이 지하철역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잘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대요. 왜냐하면 미국은 일단 총이 법적으로 합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총 소지가.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철역에서 그렇게 마음 놓고 잘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와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교통이 그렇게 잘 돼 있는 나라였길래 이렇게 네. 그냥 마음 놓고 잘 수 있지 그게 너무 신기했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교통이 물론 편리한 것도 좋지만은 그런 안전성의 측면에서도 되게 뛰어나구나라는 생각이. 교통이 좋은 게 네. 정말 가을하고 겨울에 정말 좋아요. 여름에는 한국에 운전하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이 날씨가 더울 때는 사람들이 진짜 운전이 달라져요.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뭐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근데 두 분이 한국 교통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한국인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운전을 10년 넘게 했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안 지켜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음주 운전에 대한 관대성, 뭐 요즘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몇몇 분들은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거.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아직 안 지켜지고 있는 게 뒷자리, 그러니까 전좌석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영유아 카시트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전히 운전자들이 스마트폰을 가끔 쓰는 거. 맞아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안 지켜지는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호 잠깐 빨간불이었을 때 스마트폰 보고. 근데 책은 안 봐도 되는데.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보거나 뭐 문자 네. 보내거나 전화기 드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리고 지금은 계시더라고요. 공나물 이어폰이 생겨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블루투스 이어폰. 네, 아예 네. 그냥 대놓고 막 운전하는 도중에 그냥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운전하면서 택시 탈 때도 스마트폰 그렇고. 쓰시는 게 스투피드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혹시 운전하면서 방송 듣고 계시는데 스마트폰 쓰고 계신다면 네. 당장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오늘 두 분 린도 럭키 카자흐스탄 우누게 씨와 함께 국경 없는 토론 재밌게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